자, 입력 조정자도 이렇게 있는데요. 입력 조정자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C++ 프로그램은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코드가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주어져 있는 문장을 차례대로 분석한다. 여기서의 차례대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 차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런 다음에 중간에 서브 모듈 혹은 펑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펑션을 만나면 거기 프로그램의 실행 중간 결과를 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함수로 넘어가고 함수에서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된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펑션을 만나면 그 펑션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펑션으로 넘어가서 실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문장을 종료하기 위해서 마침표 역할을 하는 세마이콜론을 사용을 합니다. 네,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 공학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 들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너 어떻게 채팅할 때 맨날 땀만 흘리냐? 세미콜론을 항상 붙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직업병이에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되게 되게 불쌍한 얘기인데 그 산업 디자인 쪽 애들은 이렇게 딱 보면 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되게 식별하기 어려운 류의 색을 사용하면 되게 막 짜증내. 그리고 국문과의 애들은 문장에 있어서 오타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짜증내요. 이게 다 뭐랄까 직업병인데 우리의 직업병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게 이런 강의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뭐 띄어쓰기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화면에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얼라인이 안 맞죠? 얼라인이 안 맞으면 되게 짜증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파이썬을 많이 했구나. 왜냐면 탭을 쓰느냐 스페이스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 스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막 짜증나. 파이썬을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채팅할 때 이때 항상 세미콜론을 누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C++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저는 어떤 케이스냐면 파이썬도 하고 C++도 동시에 해요. 그러면 C++에서는 띄어쓰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세마이콜론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작을 안 해. 그런 경우도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선언문 declaration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언은 자료형과 이름을 지정해서 entity를 생성을 합니다. 이것도 지워져 버렸네. 자, 그래서 entity를 생성한다.
자료형은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공간이고 이름, 이게 식별자죠. 그래서 공간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를 생성했다. 이 말은 즉슨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했다. 자, 메모리상의 공간을 할당했다. 어떻게 할당할 거냐? 얼마만큼 할당할 거냐? 자, 요게 공간을 할당했다. 보면 우리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게 얼마나 할당이냐? 어떤 공간이냐? 다시 어떤 값이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값이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요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자, 타입에 대해서는 타입이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크기, 얼마나 할 거냐? 자료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공간이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것도 자료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선언문,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개념, 알고 있는 개념, 할당문, 여기에다가 변수에다가 값을 넣으면 값이 들어가요 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각각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변수 선언을 할 때 자료형을 기반으로 변수를 정의하죠. declaration,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메모리 위치를 예약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예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메모리 사이에 할당이 되고 거기다 우리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 선언 이렇게 있는데 인티저하고 변수 주르륵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인티저 타입으로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인티저 퍼스트, 인티저 세컨드, 인티저 서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한 줄로 인티저 퍼스트, 세컨드, 서드 하는 게 좋으냐? 컴팩트하게 프로그램 잘 되고.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나 배고파, 나는 배가 고프다. 이거 두 개 다 의미가 통하잖아요. 어떤 게 더 세련되냐? 이거 차이인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복수 선언을 하든 단일 선언을 여러 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초기화인데 이 초기화는 변수 이름 자료형을 지정하고 선언된 자료형의 데이터를 위해서 물리적인 위치를 예약했는데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를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하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이 컴퓨터 명령어에 있어요. 인스트럭션 셋에 있어요. 그래서 할당하면서 주어진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명령어가 있고 그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 a 해주고 a는 10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할당해놓고 초기화해주는 걸 따로 할 수도 있고 할당하면서 초기화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얘는 할당이라는 인스트럭션이고 여기는 초기화라는 인스트럭션이잖아요. 인스트럭션 두 개잖아. 그런데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티저 a 10 요거는 인스트럭션이 하나, 얘는 두 개.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면 누가 더 빠를까? 하나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요즘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의 성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도 적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도 적고, 작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컴팩트하게 빨리 할까? 뭐 이렇게 많이 고민했는데, 요즘은, 이런 거 내가 할당과 동시에 초기화하면 좀 더 빨라져. 뭐 0.0001초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상수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 상수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을 변환할 수 없으니까 선언과 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요. 메모리를 할당하면서 거기다 값을 딱 부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료형의 앞에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변수하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자체를 전역 위치, 그래서 모든 함수의 외부에다가 하면은 모든 함수가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C에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때려 넣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전역 위치에서 선언해서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const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식 구문 뭐 이렇게 expression statement 뭐 이렇게 하는데요. 표현식 뒤에, 표현식은 값이라고 했죠. 그 값 뒤에 세미콜론을 붙인 statement예요. 그래서 표현식 구문을 실행하면 컴퓨터에서 값을 결정해요. 결정한다는 말은 이제 결정한다. 조금 컴퓨터가 값을 결정한다라기보다는 표현식을 결정한다, 평가한다. 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evaluation은 거예요.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평가해서 값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evaluation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이드 이펙트, 부가 효과가 일어나서 메모리 상태를 변경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표현식은 값으로 변환시킨다고 했잖아요. 표현식을 값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표현식의 문장으로 되면 문장에다가 메모리에다가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 사이드 이펙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표현식이라는 것 자체는 값을 표현하는 건데, 스테이트먼트를 딱 실행하니까 메모리 상태가 바뀌었어. 내가 생각한 거랑 상관없이 부가적으로 뭔가 효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런 게 의미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표현식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려고 표현식 구문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다, 복합 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장의 묶음을 복합 구문이라고 하고요, 블록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유효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리턴 구문은 이렇게 있는데, 함수의 엔티티 값에 반환값을 응답할 때 여기 사용하고요. 무슨 말이냐, 함수라는 것 자체는, 리턴이라는 것 자체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잖아요. 함수가 호출됐어요. 리턴 해주면 함수에서부터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하라는 거죠. 귀환이잖아요. 리턴. 자, 리턴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x에서부터 y 이렇게 대응해서 f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argument, 이게 argument예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값을 넣어줬어. 그 다음에 y 어떤 값을 대응시킬 거냐.
이게 이제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복합 구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이 복합 구문이라는 거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되기를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폼은 이렇게 해보죠. 보면은 여기에 하나만 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반복이 돼요. 근데 포문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중괄호가 묶어진 블럭이 계속 반복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요 블럭 하나가 그냥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f문, while문, 그다음에 뭐 펑션, 그다음에 폼은 등등등. 그래서 중괄호가 들어가는 거는 다 한 문장씩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쓰지 않고 한 문장으로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블록을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다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머 이렇게 있는데 예측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코드를 쳐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끝.